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생명체 중에서 지배적인 생명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세한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생겨난 지가 벌써 46억 년이 지났습니다.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 단세포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들은 바다 심해 속 열추구에서 나타난 그 메탄 생성 고세균, 메탄을 생성하는 고세균, 그러니까 바닷속 심해 속 아주 깊은 바닷속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이 열추구에서 뜨거운 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하 속의 그 황과 뭐 이런 유기 화학물을 먹고 자라는 최초의 생명체인 메탄 생성 고세균. 요 세균이 이제 고세균이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가장 경쟁을 했던 것이 황을 이제 환원시키는 환원 고세균, 요런 애들이 이제 최초의 생명체라고 보고 있으며, 얘들이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세균인 박테리아인 스피로에타 박테리아, 나성균 박테리아, 요 놈들하고 이제 공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스피로에타 박테리아, 나성균 박테리아가 우리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억 년 전에 최초의 고세균이 태어난 이후에 이와 같은 진화를 거듭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박테리아로부터 지금의 거대한 포유류까지, 그다음에 포유류, 조류 뭐 많죠. 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년 전에 최초의 단세포 박테리아가 나타났고, 이들이 이제 그동안 초기에는 지구상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황 뭐 이런 유독한 가스들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대기에는 산소가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진화를 거듭하다가 한 5억 년 전에 산소를 대기 중에 분출하는, 그러니까 대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쓰고, 그 이산화탄소와 바닷속에 있는 물하고 그다음에 햇빛을 영양분으로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얘네들이 이제 35억 년 전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38억 년 전에 나타난 박테리아 세균들은 전부 다 염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었는데, 35억 년 전에는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세균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모든 동물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닷속에서 물을 흡수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 지구에 38억 년 전에 하나도 없던 산소가 점점 증가해서 그 최대 맥시마이즈된 산소가 나타난 것이 석탄기. 석탄기는 약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 년 전까지가 석탄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산소 농도가 최대로 급증을 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33%까지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산소 농도는 대기 중에 21%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은 어떻든 산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산소를 이용하는 동물들의 덩치가 커지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중에는 산소를 이용하는 이제 유산소 호흡이 있고, 그다음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발효, 만약에 발효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는 그런 발효 호흡이 있죠. 근데 이제 산소를 이용을 한 호흡을 통해서 대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재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원, 에너지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ATP를 뭐 산소를 이용하면 이제 분자 하나당 ATP를 32개를 만들 수 있는데 반해서 산소 호흡이 아닌 발효 호흡 같은 경우에는
분자 하나당 ATP를 뭐 한 개나 두 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는 게 대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ATP 에너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하는 것으로 산소가 높을수록 동물들이 효율적으로 대사 활동이라든가 에너지 생성을 하기 때문에 공룡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덩치가 커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어떻든 산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덩치도 점점 커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지구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산소가 점점 35억 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5억 우리가 이제 캄브리아기를 이제 보통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이때가 이제 고생대 캄브리아기인데 이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 지구상에 폭발적인 생명체들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생대의 캄브리아기가 이제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르도비스기가 이제 4억 8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실루리아기가 이제 4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2천만 년 전까지가 실루리아기. 그 다음에 이제 대번기가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가 대번기.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가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 년까지가 석탄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생대 마지막이 폐렴기가 3억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폐렴기.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연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생명체들이 35문 분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물체들은 이제 특성별로 분리를 하니까 35종류가 됐다. 35문이다. 이때 나타난 35문의 생물들이 크게 변형이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진화라는 것이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거나 발전된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진 그 형태를 거의 유지를 하면서 약간씩의 변형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때 나타난 생물체들을 분리를 한 게 35가지 종류였는데 그 35문이었는데 그게 지금도 35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폭발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한 이후에 그동안에 그 사이에 지금까지 새로 나타난 생물 분류군 문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가 생겨난 것이 이제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것에 의해서 한순간에 한 점에서 우주가 태어났듯이 생명체들의 등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한 방에 다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변형된 것뿐이다. 처음에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빅뱅도 그렇고 생명의 등장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동식물의 하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에 속하고 그 밑에 척추동물 문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척추동물 문에 속한다는 거죠.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과 같이 한순간에 한 방에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초고밀도의 한 점이 어느 순간 폭발해 버렸고, 그러니까 원자 크기보다도 더 작은 점이죠. 고밀도, 고압력의 점이 폭발해 버렸고 빅뱅이 되었고 여기서 우주의 모든 구성물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은 1초에 불과합니다. 1초 미만이죠. 1초 만에 우주의 모든 기본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때 처음에 조건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물질이 다르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주는 아주 지금하고는 다른 우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한 방에 만들어진 것이 운명이다. 그게 이제 조금만 다른 조건이었으면 아주 다른 우주, 다른 생명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든 그동안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을 했죠. 없어졌죠. 그리고 또 수많은 것들이 또 다시 이제 태어났죠. 하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동식물 중에서 지구상의 지배적인 생명체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Absolutely not.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거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생명체는 미생물 박테리아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뭐 대장균 비슷한 박테리아들하고 그다음에 곤충이 되겠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대규모의 화산이라든가 지진이 발생을 해서 지구상의 대규모의 대멸종 사건, 혹독한 시간이 오고 지구상에 무슨 뭐 얼음 세계가 온다든가 아주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지구상에 뭐 핵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오더라도 그래도 살아남을 생명체가 인간은 뭐 절대로 아니죠. 인간은 뭐 빨리 이제 없어지겠죠. 하지만은 곤충하고 이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최후까지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아주 험악한 시기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이 박테리아하고 그다음에 이 곤충이 진정한 지구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오르도비스기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오르도비스기가 이제 캄브리아기 다음이죠. 캄브리아기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오르도비스기가 이제 4억 8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 돼 있죠. 오르도비스기 때부터 존재한 이 곤충,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뭐 곤충이 이제 이때 나타났다 이거죠. 뭐 곤충이 지금도 미래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살게 될 것이다 보겠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이제 침팬지 계열에서 분리가 된 거죠. 그게 이제 600만 년 전에 이제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 포유류가 번성을 한 게 이제 중생대가 끝나는 6,600만 년 전부터 이제 포유류가 번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파충류 시대였죠. 공룡이 살던 파충류 시대는 이제 6,600만 년 전에 이제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포유류 시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작은 포유류 중에서 원숭이 계열에서 쭉 이제 원숭이 쪽 계열에서 원숭이하고 침팬지 차이가 뭐냐? 원숭이는 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침팬지라든가 오랑우탄, 고릴라,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보노보 이런 유인원들은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더 이제 오래된 그런 종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숭이 이 쪽에 이제 그런 이제 원숭이 쪽에 이제 조상들이 쭉 진화를 해오다가 거기서 원숭이가 나타난 것이 이제 3천만 년 전에 나타났죠. 분리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뭐 고릴라가 분리가 돼서 나오고 오랑우탄이 분리가 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쭉 나오다가 이제 침팬지에서 분리가 돼서 나온 게 이제 600만 년 전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어떤 침팬지의 한 종족이 나무 위에서 살던 침팬지 한 종족이 그때 이제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되고 이제 지구 표면에 많던 나무들, 숲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건조기후가 되면서 지구상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표면의 생태 환경이 나무 숲에서부터 침팬지가 주로 살던 숲에서부터 이게 사바나로 바뀌게 되죠. 사바나는 이제 초원지대인데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지면서 나무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나무 위에서 살던 침팬지 중에서 용감한 침팬지가 내려와서 땅 위로 내려와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600만 년 전이고 이들이 우리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0만 년 전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났고 이때 얘네들의 두뇌 용량은 지금의 침팬지의 용량하고 똑같은 400g, 400cc가 되겠습니다. 했지만 이제 6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나서 얘들이 진화를 계속 땅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무슨 도구도 만들고 불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 고기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한 200만 년 전에는 호모 엘렉투스 그래서 걸어다니는 인간 그다음에 이제 호모 뭐 하빌리우스 해서 뭐 도구를 다루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화를 하다가 한 20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북동부의 에티오피아에서 나타난 것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얘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한 20만 년 전에 나타나게 된 것이 우리 인류의 진화 역사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